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사망 원인으로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고령화의 영향으로 알츠하이머의 순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기간 개천절 도심 집회 강행은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대학의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속도를 잡지 못하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하루 신규 환자가 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2주 동안 잉글랜드 전역의 술집과 식당 영업 등을 제한하는 미니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하루 이틀 늦어져 이달 26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에 전국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월의 큰 일교차 때문에 올해 단풍은 어느 때보다 곱고 아름다울 것이란 전망인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올가을 단풍 소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고령화의 여파로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의 순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암과 심장질환, 폐렴은 여전히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에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치매 극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 전문가들은 치매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사망 통계에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 사망자 29만 5천여 명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은 2.3%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서 처음 10위 안에 포함된 이후 1년 만에 2단계나 뛰어올라 7위를 기록한 겁니다. 혈관성 치매 등을 포함한 인구 10만 명당 치매 사망률 역시 20.2명으로 치솟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알츠하이머병, 폐렴 등 노년층 질환의 사망 원인 비율은 지난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 가운데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는 26.9명으로 전년도 증가세로 돌아선 뒤 또다시 늘었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순이었으며 이 3대 질환은 전체의 45.9%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방등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 비중은 40% 내외로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등의 유통 물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 유통시설 내 감염 위험도 커졌다면서 물류센터에서는 공용 공간인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흡연실 등에서 사람들 간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2학기 개강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대학을 통한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있다며 학업을 위한 대면 수업 외에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해 반사회적 범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여전히 가짜 뉴스가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방역 당국의 가장 큰 걱정은 추석 연휴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를 특별 방역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금요일에 세부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대폭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말 이동량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일과 13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례는 이전 주말인 지난 5일과 6일보다 8.3%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15, 16일 주말보다는 14% 줄었지만 차츰 다시 이동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당시 대구 경북 지역 이동량이 최대 38% 넘게 줄어든 데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면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우선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에도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병의원 등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기간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 방역 강화 세부 조치는 오는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가을철 다시 코로나19의 유행을 맞을지 혹은 다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번졌고 여름 휴가철 이후엔 광복절 집회도 겹쳐 사랑제일교회와 집회발 감염이 크게 확산했습니다. 한절기이기도 한 이번 추석 연휴에 귀성객과 여행객이 함께 늘어난다면 또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이번 추석에는 많은 추모공원들이 문을 닫는데요. 대신에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연휴 전후에 음식물을 나눠 먹던 공간은 아예 폐쇄하는데요. 지난해와 다른 방식으로 조상을 찾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김다연 기자가 전합니다. 유해 3만여 구가 모셔진 경기도 성남의 추모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상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문을 닫는 만큼 미리 찾는 사람들이 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뵈러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리 예약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좀 일찍 그냥 와서 찾아뵙고 그리고 가려고요. 평소 같았으면 바리바리 음식도 싸왔겠지만 올해는 생략했습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늘 함께 왔던 가족들과도 따로왔습니다. 그냥 집에도 오지 말고 다음에 연휴 지나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지 엄마 생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도 오늘 추석 전에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았습니다. 연휴 전후에 예약한 뒤 방문할 수 있지만 음식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게실과 재래실은 이렇게 당분간 폐쇄됩니다. 또 추모객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루에 2,400여 명만 찾을 수 있고 추모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마음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묘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 추모 성묘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상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헌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조용한 추석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 자제 현수막을 개첨하고 영상전화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비대면 추석으로 보내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줄면 확산 가능성도 적어지지 않을까 정부는 명절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민 절반 가까이가 유료화가 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답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연휴 고향 방문객이 30%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적북적 사람 냄새, 음식 냄새 어우러지던 추석이 벌써 그립지만 돌아가고 싶은 일상을 더 멀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멈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생 간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1학기 원격 교육 경험 인식조사 결과 교사의 79%는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교사 5만여 명, 학생 42만여 명, 학부모 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교사의 65%가 학습 격차 심화 이유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교육위는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에게 30일짜리 무급휴직을 줘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현재의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7월 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보다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의 평균 임금 50% 한도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전격 중단된 것은 유통 과정에서 냉장 상태가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독감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사례가 신고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일시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의 냉장 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유통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에서 18세 어린이 대상의 정부 조달 계약 물량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 체계로 공급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1만 8천 명 정도의 예방접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와 또 품질에 대한 그런 시험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안전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마스크 총 생산량은 2억 8,452만 장으로 한 주 전보다 1,141만 장 늘었습니다. KF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지난주 목요일 기준 온라인에서 한 장당 1,109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40원 저렴해졌고 오프라인에서는 1,578원으로 전주인 1,576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지난 1월 말 137개사에서 현재 489개사로 3.6배 늘었고 현재도 신규 업체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독감 무료 접종이 유통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독감 접종의 이런 무료 접종의 중단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질병관리청이 유통 과정에서 온도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독감 백신을 조달하는 일부 업체가 백신을 이 상온에 노출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생긴 백신을 식약처로 보내서 검사를 의뢰했고요. 검사는 약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양이 폐기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백신 제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만약에 이상이 확인된다고 해도 백신을 다시 생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감 백신을 단 며칠 만에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이 독감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유정란, 그러니까 달걀을 활용한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포 배양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고려해도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가 단기간에 추가 생산되거나 준비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위 유정란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달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된 백신에 대한 검사 기간 등 사실은 5 내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당장 생산이 되는 게 아니군요. 백신이 폐기되는 일만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백신을 적정 온도로 유통하는 것이 백신 개발이나 생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신은 생물학적인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 효능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이 WHO의 집계에 따르면 이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백신의 최대 50%가 유통 과정에서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폐기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백신 유통의 적정 온도는 한 2도에서 8도 정도로 권고가 되는데요. 다행히 이번 독감 백신의 경우 사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여서 불활성화시켜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다른 살아있는 생백신보다는 온도에는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검사 결과 2주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
있었는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백신 개발에만 좀 사활을 걸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백신 유통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저온에서 유통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은 일단 다른 백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유통 방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나저나 지금 그 독감 백신 접종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해서 임신부까지 약 840만 명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을 막 시작하려던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서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전체 국민의 37%인 1,900만 명으로 확대했고요. 백신 물량도 대거 확보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 절기에 시중에 필수 예방 접종과 민간이 확보하게 될 접종량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파악한 것으로 이웃 일본의 경우에 전체 인구의 50%가 확보가 돼 있고 이미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50%가 안 되고 30%대, 40%대에 불과합니다. 네, 일단 1차로 무료 접종을 받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 백신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서 다행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독감 백신을 확대한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독감이 함께 겹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는 일단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독감까지 유행한다면 의료 체계가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독감으로 착각해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독감 환자들이 병원으로 대거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상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하고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초기에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로 호흡기 환자들이 다수가 몰리면서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의료 체계에 큰 혼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신이 온도 조절에 좀 실패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19와의 싸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좀 모처럼 이런 일이 없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이 지금의 코로나19 재확산 속도를 잡지 못하면 다음 달 중순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약 10배는 치솟을 수 있다는 건데 잉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미니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전국에 생중계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영국 정부 최고 과학보좌관인 패트릭 발란스경과 최고 의학보좌관인 크리스 휘트 교수는 최근 재확산 중인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발란스경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7일마다 2배로 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10월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o let's say there were 5,000 today, it would be 10,000 next week, 20,000 the week after, 40,000 the week after. And you can see that by mid-October, if that continued, you would end up with something like 50,000 cases in the middle of October per day. 발란스경은 감염자가 7일마다 배가 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배석한 휘트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더 불리한 계절로 접어들고 있는 데 대해 특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And I think everybody will realise that at this point the seasons are against us. We're now going into the seasons, late autumn and winter, which benefit respiratory viruses, and it is very likely they will benefit COVID as they do, for example, flu. 휘트 교수는 코로나19 사망률이 영국에서 매년 7,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계절 독감보다 상당히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잉글랜드 전역에서 2주가량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가구 간 만남을 금지하는 미니 봉쇄 조치,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긴급 안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 제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탈리아가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괜찮은 편이지만 지금까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매우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대상 지역은 수도 파리가 속한 일드 프랑스를 비롯해 프랑스 내에서도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 장소에서 코로나19 분자 진단 또는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전체 5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CNN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8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8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등 8곳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었고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20곳에서는 증가율이 10에서 50% 사이였습니다. 특히 28곳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검사 대상자 중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 판정 비율이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뉴욕주는 양성 판정 비율이 1% 미만이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전주보다 줄어드는 등 진전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곳이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7만 명이 넘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데다 대형 산불에 지진까지 겹치면서 세 가지 재난을 동시에 겪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흰 연기가 산 한쪽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연기로 하늘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Whole neighborhoods that are just completely wiped out. Not a single home at all. My parents' house.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화마에 숨진 사람도 20명이 넘습니다. 산불이 뿜어낸 연기 때문에 주민들은 극심한 대기 오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It was pretty bad. At night it seems to get a little bit worse. I don't know if the when it cools off, maybe the smoke comes down or something.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밤에는 LA 인근에서 지진까지 발생해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지진으로 건물과 유리창이 흔들리자 주민들은 놀라서 깼고 진동은 샌디에이고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누적 확진자는 77만 명이 넘어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5,000명이 넘습니다. 산불로 인한 대기 악화는 코로나19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hese particles in the air, the pollution, it weakens the lungs' defenses because it irritates our lungs. We have increased secretions in our lungs and our upper airways. It can make it easier to get ill from a virus. 산불과 코로나19의 지진 공포까지 한꺼번에 겹친 삼중고 속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미국 대학과 주 당국이 만족스러운 검사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60일간 메릴랜드의 두 연구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20만 개 이상의 검사를 성공적으로 해왔다며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메릴랜드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실험실에서 수개월 동안 대량으로 해당 키트를 사용한 결과 매우 만족스러운 테스트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키트를 개발 생산한 한국 랩티노믹스의 유전자 증폭 테스트가 코로나19 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검사임을 명확히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랩티노믹스는 보도자료에서 메릴랜드 연구소에서 독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 마치 위양성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기사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출범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등 14개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지지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백신 배분을 위한 다자 협력과 연대 정신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도 백신의 균등한 공급을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출범을 위한 우호그룹은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 첫 단풍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기다려지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는 올해 단풍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푸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단풍 구경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기다려지는데 단풍은 노란색도 있고요, 붉은색도 있고요. 지금 예보팀장님 뒤에 있는 이 그림처럼 정말 울긋불긋한 색상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풍의 색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고요? 네, 가을에 잎이 색깔이 다채롭게 바뀌는 것은 잎이 가지고 있는 색소의 비율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월동 준비를 위해 줄기와 가지 사이에 단단한 세포층인 떨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떨켜에 막혀 나뭇잎은 뿌리로부터 수분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역으로 광합성으로 만든 당이나 녹말 등도 뿌리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영양분이 잎에 쌓여 산성도가 증가하고 물은 부족해지며 나뭇잎에서 광합성을 하던 엽록소가 분해 파괴되는데요. 그럼 상대적으로 분해 속도가 느린 색소가 본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크산토필 색소를 함유한 나뭇잎 같은 경우는 노란색 단풍이 되고 안토시안 색소를 함유한 나뭇잎 같은 경우는 붉은색 단풍이 되는데요. 결국 겨울을 위한 준비하기 위한 나무의 생존 법칙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선명한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그 엽록소의 녹색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소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단풍은 정상에서부터 20%가 단풍이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예년보다 1에서 2일가량 늦어져 이달 26일 설악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원 지리산이 10월 10일, 충주 월악산이 10월 12일, 서울 북한산이 10월 16일, 대구 팔공산과 정읍 내장산은 10월 18일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월 말부터 10월 초쯤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이 시작된 이후에 얼마 정도 지났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네, 단풍 절정 시기는 산 정상으로부터 약 80%가량이 단풍이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첫 단풍은 하루에 약 20에서 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단풍 절정은 일반적으로 첫 단풍 이후에 2주 정도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2주 정도 뒤에요. 그러면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단풍이 절정기에 맞은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단풍이 붉게 물드는 게 기온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일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9월 상순 이후 기온에 따라 좌우되게 되는데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의 시작 시기는 빨라지게 됩니다. 단풍은 평지보다는 산, 비가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 바른 곳에서 그 색이 곱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단풍이 조금 늦기는 하지만 특히 단풍이 예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 9월에 일교차가 무척 크기 때문에 단풍의 색이 유난히 고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환경적인 인자는 온도와 햇빛,
그리고 수분의 공급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워지려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야 하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하늘은 청명하고 일사량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붉은색을 띠는 안토시아닌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에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햇빛이 좋을 때 가장 색채가 좋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알맞은 습도를 유지해야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추우면서 비가 오는 날씨에는 잎이 물들기 전에 떨어지게 되고 또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 단풍을 보기 전에 잎이 타게 돼 맑은 단풍을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군요. 약간 예쁜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네요. 자, 그런데 앞서 산 정상에서부터 한 20% 정도 단풍에 물들었을 때가 첫 단풍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럼 단풍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드는 건가요, 원래?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산 정상으로부터 그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은데요. 그 산 자체가 한꺼번에 물들기도 하고 반대로 아래쪽부터 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남쪽 면이 북쪽 면보다 일사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단풍 자체가 더 빨리 물들게 되고요. 산이 완만하거나 낮으면 단풍이 드는 조건 자체가 산 전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산 꼭대기와 하단부가 동시에 물들기도 합니다. 산이 높고 뾰족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봉우리부터 아래쪽으로 단풍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장산처럼 산이 완만하거나 서울의 남산처럼 산이 높지 않으면 산 전체가 한꺼번에 물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남산 같은 경우에는 산 정상 부근에 소나무가 많고 계곡에 많이 있는 참나무 등에 먼저 단풍이 들기 때문에 아래부터 단풍이 생긴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도 혹시 단풍 물이 드는 그런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어떻게 되죠? 네, 일반적으로 그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도 그 생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단풍이 물드는 시기는 조금씩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올해 단풍이 조금 평소보다 늦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지는 게 사실 한두 해의 얘기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매년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단풍 자체는 기온이 낮아지면 빨리 물들고 높아지면 늦게 물들게 되는데요. 단풍이 물드는 시기인 9월과 10월 기온이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각각 0.6도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단풍이 물드는 시기는 점점 늦어져 첫 단풍이 지리산은 10월 8일에서 10월 13일로 5일, 내장산은 10월 18일에서 10월 21일로 3일가량 늦어지게 되었고요. 단풍의 절정 시기도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지리산은 6일, 내장산은 3일가량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야지 단풍이 빨리 드는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단풍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올해는 단풍 구경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조심스럽거든요. 올해 안전하게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단풍을 구경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은 해가 지기 시작하며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 저체온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해지기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하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뱀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또아리를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9월과 10월이 말벌이 활동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도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단풍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그 센터장님 뒤쪽에 있는 그림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에 요즘에 좀 좋은 걸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단풍 얘기하면서 기분이 좀 전환이 되는데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봄에 그 벚꽃도 못 봤는데 이번 가을에는 제발 좀 단풍 구경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이재정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의 낙상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고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낙상 노인은 치매 환자의 뇌와 마찬가지로 해마 부분이 특히 작아 자극을 받아들이고 운동을 조절하는 뇌신경 네트워크가 쇠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쓰러져 다치는 노인은 치매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임신이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 발현을 상당 기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모나시대 연구팀은 35개국 다발성 경화증 환자 7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임신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다발성 경화증의 첫 증상이 평균 3년 늦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임신이 여성의 DNA에 변화를 줘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키는 면역계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인체 면역계가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산발적으로 공격해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항공우주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공동사업 발굴과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항우연과 전자통신연은 클라우드 기반 위성영상 지상국 빅데이터 운영, 위성영상과 사물인터넷 정보 융합, 위성항법 시스템 분야 등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합니다. 또 사업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해 지원하고 융합기술 전략의 국가 정책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갑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췌장암과 간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아이발티 노스타트의 호주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탈은 이번 특허는 염 특허로 추가로 신규 화학 물질을 도입해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탈은 호주를 시작으로 항암제 아이발티 노스타트의 상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글로벌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내가 먼저 와서 보니까 효자문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우리 효자 배틀 한번 합시다. 효배 어머니 미용실 공사해드리고 무료로? 네 그럼요. 그럼 엄마한테 돈 받아요. 저는 뭐 딸 노릇을 하는. 안 어울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이장님이시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집에서 4집 정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3집에서 4집. 문 안 열리니까 그거 문이 안 열리는구나. 이것도 싱크대 물이 살짝. 오케이. 할머니 이거 문이 가짜 아니에요 이거? 엄청 실친데? 내가 그걸 입에 다 넣었어. 네, 한 마을도 아니고 두 마을로 출동하다니 고체듀오 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 시골에 가서 어디 고칠 데 없나 살펴보고 싶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체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